AI 분야 직원, 인증 분야와 SOC 사업을 위한 항목들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최근 20년 만에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며 이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인 만큼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선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자들 역시 정치적 과도기에 편성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목민지관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때 지금 상황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숫자는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 헌법 88조에서는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정족수 논란이 한때 일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법제처가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유권 해석해서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 장관직이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최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건데 지금 초유의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조 대행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국무위원 서열 4위인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직은 물론 국무총리직과 기획재정부 장관 공석까지 대응해야 하고 여기에 오는 6월 3일에 열리는 대선 관리도 맡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조 대행은 출근길에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라며 국회와 소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아침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안보 불안으로 염려가 없도록 대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국무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까지 같은 날 사퇴하면서 주한대사관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데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에 주한 공관들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는 공적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발송한 이 공안에는 오늘 0시부로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늦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되자 외교부가 주한공관에 보낸 공안을 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이 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비상체계 지속과 대외 신인도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대행은 오늘 아침 서울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이상 점검과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또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추가 경정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고객을 우선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SK텔레콤의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SKT가 오늘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해킹 사태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골자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과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와 효력이 같다고 밝힌 유심 교체 서비스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이 되도록 처리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가입자 자동 가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1,400만여 명이 해당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고 850만여 명이 남은 상황인데 시스템 용량 한계가 있는 만큼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순차적으로 가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고객이 우선 가입되고요. 현재는 SK텔레콤 가입자만 대상입니다만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긴 연휴를 앞두고 해외 출국 일정 있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센터 좌석수를 2배로 늘리고 업무 처리 용량을 3배로 확대 운영해 원활한 유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 서비스 2.0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유심 교체와 예약 상담 등 고객 보호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되는 보호 조치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신규 고객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도 잠정 중단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간 유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은 계속해와 긴축을 샀는데요. 정부가 어제 SK텔레콤에 이를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리자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네. 유영상 대표는 이번 핵심 사태로